최근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. 급매물이 빠지면서 집값 하락세가 멈춰섰는데요. 매도자도 매수자도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현재 집값이 바닥이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. 한편 또 청약홈 개편으로 청약 시장에 한숨 돌리는 가운데 이번 주 눈길 끄는 청약 단지들도 있었습니다. 청약홈 개편 이후 바뀌는 정책들도 있다고 하는데요. 저희와 함께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. 도시와 경제 송소연 대표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청약 결과 좀 먼저 볼게요. 지금 보니까 더샵 둔촌폴의 특별공급 1순위 청약이 있었는데 이게 93대 1의 경쟁률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둔촌포레 같은 경우 리모델링 단지다 보니까 이게 과연 흥행이 될지 의심 그런 시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흥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? 흥행이라고 봐야 되겠죠. 예. 지금 청약 시장, 특히 뭐 분양 시장 요즘 그 찬바람이 분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네네. 특히나 정비 사업하고 좀 다르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뭐 평면이라든지 어떤 뭐 시설물이라든지 커뮤니티 이런 부분이 좀 약점이다라고 평가들을 많이 받거든요. 근데 더샵 그 둔촌포레에 대한 그 청약 접수가 27가구를 모집을 하는데 지금 583명을 접수를 해서 평균 경쟁률이 20대 1 이상이 나왔다라는 거는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또 일반 공급 같은 경우도 지금 평균 경쟁률이 93대 1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. 네. 이 그 단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인기를 끌 수 있는 뭐 주요 요인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한 500가구가 넘는 그런 가구의 그 규모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수요자들이 봤을 때 규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점으로 볼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아파트들을 질 때 수직으로 해서 그 추가적으로 층수를 더 올리는 그런 구조거든요. 근데 지금 그 개발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또 별도로 건축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일반 분양분으로 나오는 그 물량들이 모두 이제 새롭게 진 그 별도로 한 그 신축 주택이기 때문에 좀 인기를 좀 크게 끌었다 볼 수 있고요. 또 최근 들어서는 9호선이라는 이 호선이 젊은 수요자들이나 뭐 이런 직장인들에게 좀 인기를 끊는 그런 그 노선인데 9호선에 또 인접해 있는 도보권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변 교통망들 뭐 이런 부분들을 잘 갖고 있기 때문인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. 거기에다가 지금 GTX 노선을 비롯해 가지고 뭐 여러 이런 노선들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늘 수 있다라는 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들이 요즘에 분양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. 가격이 지금 84제곱미터로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은 한 13억 9천, 약 한 14억 정도 예. 하거든요. 이게 굉장히 높고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맞아요. 근데 주변 시세랑 또 비교를 해보면은 낮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는 이 아파트의 분양 그 관련된 입주권 실거래가 지금 최근에 한 19억 선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거 대비했을 때는 한 5억 정도 좀 저렴한 그런 수준이다. 그래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가격, 교통 그리고 별도로 해서 뭐 어떤 설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반적인 가구 수들 봤을 때 이 더샵 둔촌포레가 인기를 좀 끌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. 지금 이 청약홈이 그 한국부동산원의 그 네. 청약 관련한 그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지금 우리 그러면 청약하려면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? 그렇죠.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스템을 그 통해서 사람들이 네. 청약을 접수를 하고 예. 그다음에 그 뭐 입주자 모집 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접수를 하는 구조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이쪽으로 접수를 해야 되겠죠. 근데 이 그 시스템을 한 3주 정도 닫다 보니까 네. 이 분양에 대한 그럼 3주 동안 그럼 분양 시장이 멈추는 겁니까? 그렇죠.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기다 하는데 네. 그 시스템을 닫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은 뭐 분양에 그 입주자 공고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기간 동안 그 앞으로 어떤 그 시스템으로 이제 적용을 하냐
예.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 단장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지금 청약 제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그 우리가 신생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신설을 하고요. 예. 그다음에 특별 공급에 대한 그 근거 뭐 이런 것들도 최근 마련하게 됩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을 앞두고 앞으로 이제 물량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이런 시장이 앞으로 나오고 나서 이 서울하고 분당들 최근 이런 곳들은 인기가 있었는데 이게 단장되고 나서도 과연 인기를 끌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는 또 의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서울하고 비서울하고 이 수도권 관련돼서 청약 경쟁률에 대한 그 온도가 네. 굉장히 좀 크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. 네.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샵 둔천포레 같은 예. 경우는 인기를 이미 끌었고 예. 그다음에 분당에 있는 금호 어울린 그린파크 같은 경우도 흥행을 했어요. 여기도 네. 한 74가구 모집을 하는데 평균 약 한 40대 1 가까이 되는 그런 수준으로 나왔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아래 그 그래프에 나온 그 CG에 나온 것처럼 안산이라든지 지제 뭐 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떨어져요. 안산도 한 10대 1 정도 나왔는데 지제는 지금 GTX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인기를 굉장히 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단지인데 1대 1이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. 그래서 이런 청약에 대한 그 개편을 앞두고 이게 뭐 그 이후에 뭐 이제 밀어내기 물량들이 한 3주 동안 기다렸던 물량들이 나올 텐데 이런 나온 물량들 안에서 과연 그 수도권하고 이 서울하고의 그 차이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지 한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분양 가격이 워낙 핵심이다 보니까 주변 대비했을 때 뭐 가격들이 좀 저렴해야 된다. 뭐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뭐 한 1억 정도는 쌓아야 돼야 그 완판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네네.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결국 어떤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서울과 멀다 이런 차원보다도 결국은 가격 때문입니까? 분양 가격? 핵심으로 보면은 가격이 조금 더 수요자들한테 무게를 두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격이 좀 무겁다라고 해도 핵심 입지, 뭐 소위 우리가 선호를 하는 그 지역들 있잖아요. 강남을 비롯해서 네. 서울의 중심 네. 지역,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도 뭐 분당과 같이 이런 핵심 지역들 뭐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. 그러면 지금 달라지게 되는 청약 제도들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앞에 지금 그 약간 3주 동안 휴식이라고 네, 말씀드렸을 때 네.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예, 설명을 그러시죠. 드리면은 그 3월부터는 청약 제도가 좀 크게 달라지는데요. 이게 네. 수요를 키울 수 있는 형태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. 지금 신생아들을 그 대상으로 한 이 우선 공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 신설을 하거든요. 특별 공급 물량에서 한 20%를 그 2세 이하 자녀에게는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요. 그리고 지금 다자녀 같은 경우도 3명에서 3자녀에서 2자녀로 줄어들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지금 3명보다도 2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특별 공급 관련된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가점 같은 경우들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배우자들이 이제 결혼들을 하고 하는데 50% 정도의 그 합산 그 기간들을 합산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중복에서 당첨되게 된다라면 접수분에 대해서는 유효로 인정되다 보니까 부부들이 따로따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. 그다음에 배우자들이 결혼 전에 뭐 주택을 갖고 있거나 당첨을 한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소유나 당첨에 대한 이력을 고려를 미고려를 하기 때문에 수요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 뭐 혼인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을 대기하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. 그리고 민연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점제나 배우자들 청약 통장 합산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뭐 청약 시장에서는 수요를 좀 키울 수 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뭐 청약 시장이 좀 그 지역별로 좀 네. 차이가 많이 나고 네. 온도차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훈풍이 불 수 있다라는 평가들도 있지만 이런 훈풍들이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가격이 좀 저렴한 것들 또는 지역적인 선호도가 높은 네. 것들 이런 쪽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 하고 또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출산이나 또 결혼이 인생에 있어서 큰 이벤트잖아요. 예. 큰 네. 이벤트가
또 내 집 마련도 어떻게 보면 또 인생의 또 큰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들을 좀 그 기간들을 맞춰가지고 네. 결혼을 좀 지연을 한다든지 또는 뭐 전략들을 세운다든지 아이를 한 명 더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. 근데 뭐 또 출산에 대해서 지금 인구 문제 뭐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그 계획들이 어떻게 뭐 좀 사회에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뭐 그런 전략까지도 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렇죠. 예.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집, 애 키울 수 있는 공간 이게 확보가 돼야 그 다음이 뭐가 되는데. 저 지금 송 대표님 이제 청약 제도도 살폈고요, 일정도 체크했어요.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번 청약 좀 됐으면 좋겠다. 특히 경쟁률 높을 때. 뭐 그게 이제 제일 먼저 되기만 해라 싶을 때도 있지만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뭐 흔히 말하는 로얄층, 로얄동. 뭐 이왕이면 자기가 선호하는 층과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걸 어떻게 청약하면서 그걸 좀 노릴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? 뭐 전략은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그 서울 안에선 재개발, 재건축을 통해서 물량들이 나오잖아요. 예전에는 저층 주택을 개발해서 중층 이상으로 올렸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많아서 로얄층이나 로얄동들이 나왔거든요.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잔여 물량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그 로얄층과 로얄등을 차지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봐야 돼요. 그래서 그나마 좀 전략이 있다라면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는 곳들, 이런 곳들은 그래도 좀 좋은 층수나 좋은 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고요.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부적격으로 나오는 그 물량들이 있어요. 당첨됐는데 좀 괜찮은 그 호수나 층 이런 것들은 좀 선착순 물량을 통해서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정비 사업 물량이 아니라 100% 일반 분양에서 나오는 곳들 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로얄층과 로얄동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서울 안에서 일반 분양분이 워낙 적다 보니까 혹시라도 뭐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분이 나오는 그런 단지들 잘 유심히 좀 살펴보시고 그 도전을 좀 해본다면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다. 좀 밑에서 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호수는 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. 매매 시장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집값 하락세가 좀 다소 멈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상승이라고 보기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동안 사실 이제 매매라든지 거래 자체가 잘 없었는데 이게 좀 올랐다가 거래량이 다시 소폭 줄었는데 또 오히려 보니까 상승 거래는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런 비중들은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상승 거래와 하락 거래의 비중들을 살펴보는데 이런 상승 거래가 일어났다라는 거는 주택 가격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선적으로 보면 전국의 아파트는 16주 연속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전주 대비했을 때 0.05% 하락하고 서울도 마이너스 0.01은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거래량들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1월이 2,500건 정도 되고 2월이 1,400건 정도 돼서 거래에 대한 그 양들은 줄었어요. 이게 뭐 어떻게 매도자하고 매수자에 대한 그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고 금매 중심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거래량은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승 거래와 하락 거래 그 비중들을 보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표가 있죠. 2월 달에 그 빨간색에 대한 그 비중은 좀 많아지고 파란색 그 하락 거래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었다. 그래서 거래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가격에 대한 그 거래에 대한 그 뭐랄까요 비중 이런 것들을 보면 상승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이라면은 3월달, 4월달 정도 되면은 그 2월달 대비했을 때는 거래량들은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거래에 대한 가격들도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지금 그 은행권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거래량에 있어서 왜냐하면 대출에 대한 그 비중 뭐 이런 부분들을 걱정들을 하면서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지금 뭐 전반적인 거래에 대한 그 상승 거래들은 있지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는 아무래도 뭐 총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하고 총선 이후에 좀 거래를 한다든지 의사 결정을 해보자라는 뭐 이런 그 수요세와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 지금 전세 시장은 또 얘기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.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, 뭐 내린다, 뭐 말도 많고 서울에서는 뭐
그래도 강남은 불편하다 이런 소리도 있고 네. 한데 네. 자 지금 이제 전세가 봄 이사철이 또 몰려 있고 또 7월에 계약갱신 청구가 만료 시즌이라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그 전세 그 가격 상승은 이어지고 있고요. 전국의 전세도 0.03% 정도 상승을 했고요. 상승폭이 오히려 그 전주 대비해서 확대를 했습니다. 네. 지적하신 대로 아무래도 봄 이사철들이 몰리다 보니까 예. 최근 들어서 이사차들이 조금씩 좀 보이더라고요. 네, 조금씩 보이더라고요. 예. 네,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전세가 서울 같은 경우 한 4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뭐 전세에 대한 그 가격들은 조금 평탄하게 좀 가고 매매에 대한 가격들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그 생각은 하는데 역시나 그 관망에 대한 그 수요까지도 매매 아까 총선 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그 매매를 조금 더 지켜보자 하면서 총선 이후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총선 이후로 선택을 하시려고 하는 그리고 좀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보시려는 그 수요들 매매 수요까지도 전세 쪽으로 이동을 그렇겠구나. 했다라고 네.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금리에 대한 인하가 이루어지고 나서 어허. 주택을 좀 매입을 해야 되겠다. 뭐 하반기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7월 달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가 도래를 하다 보니까 좀 미리 거래를 한다든지 그리고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또 전세는 좀 빠져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전세를 좀 선택해야겠다. 이런 수요들이 매매보다는 아무래도 시장 환경이 전세에 좀 유리한 환경이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